기관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천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또 단기적으로라도 좀 즐겨야 되는 건 즐겨야 되겠죠. 수익률을.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지지부진한 섹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통신 3사 통신주들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섹터를 커버하시는 최관순 SK증권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은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좀 걱정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분은 또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통신들의 주가를 보면 국내 증시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뭐 꽤 부진하죠. 뭐 물론 사실은 통신주들 항상 심심하긴 하고 이제는 조금 배당 관련된 주식으로 좀 변모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이제는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주들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 뭐라고 일단 보시는지 먼저 진단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 통신주에 대해서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뭐 이런 좋은 장 흐름 속에서 통신주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뭐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SK텔레콤이 한 1% 남짓 상승을 했고요. KT나 LG유플러스가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이게 뭐 시장의 흐름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증시는 성장주들을 많이 견인을 했었는데 통신주들이 그런 성장주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좀 작년에는 좀 부진한 한 해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통신주에서 망 중립성을 갖다가 이제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렇다고 본다면 뭐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이고 뭐 그게 당연히 이제 IoT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 다 이슈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그렇게 완화가 된다면 제 짧은 식견으로는 엄청난 성장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회와는 올해 어떻게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망 중립성 자체가 이제 규제 이슈와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통신주들이 시장이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2배, 13배 정도 가는데 네네. 10배 내외로 좀 시장보다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때문, 규제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망 중립성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치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좀 더 빠른 네트워크, 좀 더 좋은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올해를 기점으로 인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배당주, 그다음에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 중립성을 완화하고 이제는 패스트 트랙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의 공장에 따로 예를 들어서 라인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그 라인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따로 받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입자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인구도 작년 처음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통신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입자가 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생기면 뭐 성장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정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트워크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망 중립성만 본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 공공의 이익과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망 중립성에서 완전히 완화되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통신주들이 워낙 B2C 매출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계 통신비라던가 어떤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B2B 예를 들면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준다거나 자율주행 차를 구축해 준다거나 뭐 VR, AR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통신주들이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만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가 5단계로 다 실시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가 5G로 통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 수억 대의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천만 대의 차량이 그 각 차량마다 5G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료로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한 2년 정도 전에 연구 결과긴 한데 네. 자율주행차 한 대가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주행을 하면 네. 데이터 소모량이 한 200기가 정도 사용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그 6기가, 7기가, 뭐 10기가 사용하면서 한 달에 5, 6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V2X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든 비클과 사물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호등과도 연결돼야 그렇죠. 되고. 200기가 그렇죠.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연구 결과였으니까 네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자들은 네네. 당연히 그걸 공짜로 주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그렇죠. 지금 LTE라던가 와이파이 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율주행 차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연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5G를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가 만약에 내일부터 사용이 된다 그러면 네. 당연히 통신업체들한테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통신사들의 성장성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언젠가는 통신주를 사야겠네요. 이제부터 좀 사도 괜찮다라고 이제부터 생각하고 사도 있고요. 된다. 근데 네. 우리 그 연구원님, 그 통신주는 이제 본인이 커버하시는 섹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항상 이제부터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정말 이제부터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부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성장성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작년도 2000년도, 2019년도보다 이익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못 보여줬는데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음흠. 결국 통신주들을 사는 스윙 팩터는 주가의 네. 스윙 팩터는 이동통신 쪽의 성과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 말 12월 30일 날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네네. 5G 가입자를 보면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네네. LTE 때 1000만이 넘어섰던 시점이 2012년 중반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14년도까지 의미 있는 알프 성장과 주가 성장이 있었거든요.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상승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1000만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 있는 게 1000만 이후에는 이동통신 쪽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라던가 뭐 주가 상승을 저희 예상하고 있는 개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요. 그 자금 규모가 좀 크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수십억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사도 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럼 SK텔레콤, KT하고 LG U+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셋 중에 딱 하나 찍으면 어떤 거 사야 됩니까? 탑픽으로는 SK텔레콤 제시하고 있고요. 예. 왜 그렇죠? 이유는 예. 결국 통신주 사야 되는 게 5G거든요. 근데 전체 연결 매출 중에서 이동통신 쪽 매출 비중이 큰 애가 당연히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한 55% 정도 전체 연결 매출 중에 이동통신 쪽 비중이, 그다음에 KT가 한 30%, 그다음에 LG유플러스가 한 30%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 측면에서 SK텔레콤이 좀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통신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 제 고객들도 항상 이런 거 여쭤봐가지고요. 아유 굉장히 아직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나라 모든 주식하는 국민들이 좋아했던 종목 중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 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제 지금은 이제 언택트보다는 콘택트. 오늘도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가 미국에서 넘어서 네.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뭐 철강주, 조선주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이제 팔고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도 사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언택트 때문에 바뀐 소비 패턴. 예를 네네. 들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비 패턴이라던가 이커머스에 대한 비중 증가 이런 부분들이 네네.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업체들의 네이버, 카카오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제일 두려워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40배, 50배인데 과연 그렇죠. 지금 사도 되냐?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네네. 사실은 그동안의 네이버, 카카오가 받아왔던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을 보면 네네. 코로나 이전으로 오히려 회귀한 아하. 상황입니다. 원래 네이버, 카카오는 높은 성장성 때문에 네네. 비싼 주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코로나19에 그게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까지 네. 회귀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네. 지구상에 주식이 두 개뿐이 없어요. 네.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저는 카카오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왜 그렇죠? 네이버는 올해도 사업 확장이 계속됩니다. 네네. 그 사업 확장 속에서 마케팅 비용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용 측면. 네. 근데 카카오는 올해는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들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작년도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올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카카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질문을 다시 드릴 수뿐이 없어요. 네. 근데 네이버는 사실 조금 글로벌라이즈드 됐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 네. 카카오는 조금 로컬스럽다라는 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카카오의 약점이었던 국내 한정되어 있다는 서비스가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피코마 같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카카오에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가 좀 카카오가 이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측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최관순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